생명용 고정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 누르고 메모리 영역을 찾아보기 이것을 선택해 주고 현재 스카이림 게임을 치트 엔진과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치트가 이제 적용이 되고 매지카 고정, 생명용 고정, 지구력 고정에 체크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는 천안무적 상태는 아니고 반무적 상태인데 매지카 고정하고 생명용 고정, 지구력 고정이 에너지가 닳지 않고 거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캐릭터가 엄청난 강한 데미지로 타격을 주었을 때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생명용 고정에 데이터 값을 찾아놓은 그 메모리 번지 지점에 와 있는데요. 이 값을 찾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보면은 영상에 강의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보면은 25부 찾는 값의 실제 값의 다양한 변화 및 마이너스 증가 값이 없는가 확인한다.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편, 2편으로 나눠져 있고 요 1편하고 2편하고 합쳐놓은 종합편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종합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 마이너스 값이 증가된 값을 찾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찾아놓은 이 지점에 생명력의 값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적의 캐릭터가 주인공 캐릭터를 타격을 하면 증가값이 마이너스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에너지 증가값은 뭐 0에서 뭐 100까지가 수치가 있다면 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카이림 게임을 보니까 이것은 0에서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거꾸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이제 100까지 증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모리 주소는 주인공 캐릭터만 혼자 사용하는 그런 메모리 주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코드를 적의 캐릭터나 주인공 캐릭터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메모리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로 중단점이라고 선택하고 이 주소가 무엇을 접근하는지 알아보기 아니면 이 주소가 무엇을 쓰는지 알아보기 두 메뉴가 있는데요. 보통 데이터에 정보를 쓰거나 이제 값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가 무엇을 쓰는지 알아보기 이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메모리 지점에 접근하는 그런 코드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소가 무엇을 쓰는지 알아보기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현재 프로세스의 치트 엔진에 디버그를 부착하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게임을 실행 후 저하고 이제 대전을 하거나 타격을 한번 입어보면 그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주인공이 이제 타격을 입었는데 자, 일단 한번 안전한 지대로 한번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게임을 멈춰놓고 자, 여기 우측에 보면은 현재 이 점에 코드가 하나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전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메모리 주소 공간을 어떤 코드가 이제 값을 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 코드가 말해 현재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해기 모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코드가 적혀 있는 그런 주소로 와 있는데요. 제가 미리 이제 주석을 이제 달아 놨습니다. 확인하기 좋도록 주석을 달아 놓은 상태가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실제 코드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메모리를 값을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자세히 보면은 코드 형태가 RDI 플러스 RBP 곱하기 4 그리고 X3이면 6이라고 이런 확장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RDI 플러스 RBP 플러스 4번지 이 레지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주인공 캐릭터나 적의 캐릭터나 모두 같은 코드를 공유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특정 메모리 지역에 이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RDI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RBP의 주소도 약간씩 변하고 RBP의 주소가 약간 변한 부분에서 곱하기 4를 해 가지고 각기 다른 메모리 공간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적의 캐릭터나 주인공 캐릭터나 이 똑같은 코드를 공유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나 뒤쪽에 있는 RBP 플러스 곱하기 4라는 요 값에 의해 가지고 메모리 주소 공간이 저장되는 데이터 번지가 약간씩 달라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특정한 주인공 캐릭터나 적의 캐릭터에 이제 아이디를 이제 추출해 놔야 되는데요. 이 아이디를 이제 찾아야만이 주인공 캐릭터의 고유한 데이터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게임에 캐릭터가 1, 2, 3, 4, 5 이렇게 있다면 그에 대한 당연한 고유한 아이디가 있겠죠. 그 아이디를 찾지를 못한다면 주인공 캐릭터나 적의 캐릭터의 체력이나 에너지 같은 많은 그 아이템 정보들을 이제 변경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가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가?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코드로 교체. 자, 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현재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 게임을 진행해 보면 이제 어떤 진행 과정이 펼쳐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전에 적의 캐릭터가 타격을 했을 때 주인공 캐릭터가 에너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요. 현재 아무런 증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인공 캐릭터도 적을 타격 한번 해보죠. 적도 보면 에너지가 닳지도 않고 아무런 데미지를 입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코드를 두 캐릭터가 같이 공유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코드는 실행하지 않는다로 이제 바꿔놓은 상태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두 캐릭터 간의 데이터 값을 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다시 규정 코드로 되돌리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값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게임 실행 중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의 값으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명령 그대로 이제 RDI 플러스 RBP 곱하기 4번지라는 이 데이터 값에 의해 가지고 두 캐릭터가 고유한 정보를 같은 코드를 경유해 가지고 메모리에 각각 다른 지점에 저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캐릭터가 이제 고유한 특징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요. 자, 한번 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코드를 다시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이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쪽 명령어가 어떤 주소를 접근하는지 알아보기,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현재 제가 치트 엔진의 한글 버전을 다른 것을 이제 설치해 놨는데요. 이 한글 버전에 따라 약간 메뉴 번역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동은 갈 수 있으나 어차피 메뉴는 그 위치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고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같은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제 영상에 보면 치트 엔진 한글 패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접근하는 이제 캐릭터의 이제 값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창을 하나 이제 펼쳐 놓았습니다. 이어서 다시 게임을 진행해 보면은 무슨 수치가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게임을 다시 진행 후 한번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타격을 받으면 이제 알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속 지금 데이터가 지금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타격을 받으니까 데이터의 수치가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타격을 받아보다 하죠. 저기한테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왼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155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우측에 이제 접근한 주소를 보면은 이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55라는 값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이 치트 엔진에서 생명력 고정이라는 정확한 주소를 찾아놨기 때문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55라는 이제 플로트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주인공 캐릭터의 체력 값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나머지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겠죠. 그러면 이것을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선택된 항목 삭제하기를 선택 후 모두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주인공만 남아있잖아요. 주인공만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번지를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캐릭터도 같은 메모리 주소 공간에 데이터 값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적의 캐릭터는 2명이나 한 3명 정도만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 10명, 30명, 50명 이렇게 많이 있다고 다 찾을 필요는 없고 제일 적당한 수치가 한 2명 이상, 한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는 적의 캐릭터한테 주인공 캐릭터가 타격을 입고 난 다음에 주인공 캐릭터의 체력 값이 저장되어 있는 그 곳을 이제 찾았잖아요. 자, 이번엔 반대로 주인공이 적의 캐릭터를 한번 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값이 또 나타나겠죠. 자, 일단 체력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체력을 채워주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체력을 먹자마자 많은 또 데이터가 찍혔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치가 변경되는 부분을 잘 감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적의 캐릭터를 타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타격을 하면 이렇게 많은 이제 수치가 바뀌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적의 캐릭터의 체력 값의 이제 수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데이터가 이제 생겼는데요. 네, 엄청난 데이터량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꼭대기는 주인공 캐릭터니까 이걸 다시 한번 다 전체를 선택 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전체를 선택 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어느 것이 적의 캐릭터의 값인지 주인공 캐릭터의 값인지 알 수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재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하나만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타격해 보도록 하죠. 일단 안전한 상태로 위로 이제 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앞쪽에 큰 진흙개가 보이잖아요. 진흙개에 이제 체력의 수치 정도를 예측해 보면 방 안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의 체력 값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33이라는 값이 또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50도 보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3도 보이는 경우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10값도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145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주목해 볼 만한 이제 값의 이제 수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33 정도가 예측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뒤늦게 큰 덩치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의
붉은색으로 에너지 표시를 하는 게 반에서 조금 더 떨어지고 예측해보면 한 40에서 30 정도 되는 그래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33이라 되니까 이것을 한번 값을 이제 0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값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 값을 이제 0 값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뒤늦게 큰 덩치를 보면은 체력의 수치가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번 타격을 해보면 그 결과를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타격을 하니까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전에는 체력 수치가 반 이상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엔 오히려 체력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변경했는 이 지점이 뒤늦게 큰 덩치에 데이터 값이 맞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거해 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1 값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 11에 되는 이게 이제 큰 덩치에 체력 값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는 요건 주인공 캐릭터의 체력 값이고, 요 마이너스 11에 되는 거는 이제 이것은 큰 덩치 진흙계의 체력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격의 캐릭터를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이제 수치를 구해야 되는데, 현재 1명은 이제 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아래쪽에다 보면 작은 수치의 개가 또 보입니다. 저것을 한번 타격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한 번 더 타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안전한 쪽으로 이제 피해가지고 체력의 수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권 진입계라 되어 있고 작은 개가 보이는데 체력의 수치를 보면은 반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접근 코드를 한번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41이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데이터 값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3.0, 뭐 1.0, 뭐 4.5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1이 이게 제일 근사치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값을 변경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값 바꾸기를 선택 후, 자, 이것도 0의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게임을 보면은 캐릭터들의 이제 데미지를 입은 값들의 이제 조정값 형태를 보면은 마이너스 형태를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0으로 이제 변경 후 다시 한번 더 작은 캐릭터를 한번 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타격한 상태인데 에너지가 가득 차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찾아놓은 이 마이너스 13의 이제 데이터 값이 이제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이제 선택을 해주고 다 제거하면 되겠죠. 자, 일단 Shift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데이터가 계속 새로운 기록 데이터가 작성이 되는데요. 제가 저격 캐릭터가 한 2명에서 3명 정도만 수치를 알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현재 아래쪽에 보면 중지 버튼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선택 후 현재 데이터가 경신되는 것을 중지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새로운 데이터 값이 기록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걸 이제 선택을 해가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네, 게임이 종료돼가지고 현재 새로 캐릭터의 값을 찾아놓은 상태인데요.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인공 캐릭터의 데이터 값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메모리 주소를 보면 공통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요. 시작 부분에 보면 2의 0, 제가 캐릭터도 2의 0, 2의 0, 2의 0으로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숫자 값을 보면 주인공 캐릭터가 3의 0, 적도 3의 0, 3의 0, 3의 0으로 끝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게임은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뭐 다른 게임은 번지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주인공 캐릭터의 이 값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주소간 공통점 찾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묶음 1로 표시,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 나머지 적의 캐릭터 이제 3명의 데이터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주소간 공통점 찾기 선택을 묶음 위로 표시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고 나머지 적들은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빈 곳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주소간 공통점 찾기, 자,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통점 검사라는 이런 목록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지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하면 여기 색깔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드래그 해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선택을 지움이라는 이 목록을 선택하면 색깔을 다 지울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현재는 이제 공통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점 검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RBX, RCX, RDX 이렇게 레지스트리 목록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체 비교를 시작하려면 2번 클릭하세요. 이런 내용이 써져 있네요. 이제 게임에 보면 원래의 코드에 보면 레지스터의 이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RDI하고 RBP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코드의 데이터의 이제 값을 변경하고 그 값을 조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RDI, RBP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게임은 다른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제 값도 이제 참고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는 이 부분에 이제 RDI, RBP 데이터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자, 공통점 검사기를 보면은 같은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 첫 번째는 RDI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RDI 데이터가 이제 확인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RBP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통점 검사에 RBP 데이터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RDI 데이터 하나만 되겠습니다. RDI 데이터를 값을 이제 확인을 해보고 뭐 공통점이 없다고 그러면 뭐 RBX나 RCX 뭐 다른 데이터를 값을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RD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선택 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를 비교하는 창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주소도 보이고 묶음 1, 묶음 2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본인이 입력해 가지고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주소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검사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폴더나 아무런 이름을 지정해 가지고 그냥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붉은색과 파란색의 데이터 값은 이제 구분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위쪽에 여기에 데이터 값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동을 해 가지고 숨겨진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데이터 값을 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값들이 이제 주인공 데이터의 이제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공통점 접근 주소를 보면 주인공 캐릭터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우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데이터는 다 적의 캐릭터의 데이터 값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이 창을 펼쳐놓은 거는 공통점의 데이터 값을 찾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주인공 데이터 값을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이제 명원이 번지가 이제 오프셋 0번지가 되겠습니다. 주인공 캐릭터는 무슨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0, 0, 0의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적의 캐릭터는 0의 값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캐릭터만 다른 값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현재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이 변동사항이 없는데, 게임을 진행하면 이 값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동적 값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값들이 변하지 않는 정적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떤 데이터 값의 변경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해가 캐릭터를 움직일 때 보면은 데이터가 약간씩 바뀌는 경우가 있고 바뀌지 않는 그런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 그런 값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첫 번째 오프셋 0번지에 있던 데이터 값이 약간 이제 앞전에 이제 바뀐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뀌지 않는 값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현재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주인공 캐릭터의 고유한 아이디를 확인할 수가 없고, 적의 캐릭터의 아이디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값을 찾아가지고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그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골라가지고 코드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데이터 값이 변경이 되거나 메모리 번지를 잘못 사용할 경우는 게임이 강제 종료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값들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입력이 되거나 사용하는 값들은 좀 입력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값들을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인공 캐릭터가 0의 값을 이제 사용하면 이제 더 좋겠죠. 이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아래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래쪽에도 많은 이제 데이터 값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캐릭터의 정확한 아이디 값을 이제 찾으면 좋은데, 어느 게 진짜 아이디 값인지 좀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점으로 변하지 않는 수를 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B에 0이라 되어 있는 이 주소를 한번 활용을 해 볼까요? 아니면 0의 값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활용을 하든가, 0으로 되어 있는 값을 보면은 그렇게 사용할 만한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요 값을 사용해도 되겠죠. 근데 어차피 주인공 캐릭터의 값이 이제 0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은 뭐 이것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잘못 변경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
자, 요거로 할까요? B의 0 요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B에 이제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래 코드를 이제 선택해 줍니다. 자, 이것이 변경하고자 하는 이제 코드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도구를 선택 후, 자동 조립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을 선택 후, AOB 주입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자,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이 코드라고 적힌 이 부분에 입력하면 이제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명령을 하나 입력해 주도록 하죠. cmp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대괄호를 하나 열어주고, 자, 아래쪽에 보면 RDI 데이터가 보이잖아요. 자,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RDI를 적어주고, 자, 그 다음 구대초 비교의 정보를 보면은, 오픈셋 0번지에 이제 B의 0의 주소를 가리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 캐릭터가 이제 4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RDI에서 더 이동해야 됩니다. 자, 플러스 자, B의 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 요 같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쉼표를 하나 이제 찍어주고 난 다음에 4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왜 4라고 입력을 해주면 중간 캐릭터의 데이터 값이 4이잖아요. 이 값을 이제 비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즉, 사각값과 저각 캐릭터 0 값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비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각 캐릭터가 모두 이제 0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 중간 캐릭터의 값은 이제 4값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중간 캐릭터의 값을 조사가 우회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 중간 캐릭터 값이 이제 4값인가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4값이면 아래쪽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점프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리턴이라는 요 명령어를 복사해가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판단 조건에 의해가 이제 원래 이 코드 값이 실행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현재 이제 코드가 다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게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지 앞전에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재게임을 실행하고 현재까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누르고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주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파일을 선택 후 현재 치트표의 할당 이것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트표에 이제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은 이제 닫아줘도 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에 등록된 것을 더블 클릭해 보면 같은 코드의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확인을 누르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조립 스크립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명령어가 점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제를 하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프 명령을 바뀌지 않거나 이렇게 해제가 안 되면 코드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작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서 이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은 이제 실행한 상태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이제 궁금합니다. 저거 한번 대련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저거는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주인공의 마법 에너지도 닳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중경이 타격을 입었는데 현재 에너지가 닳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이 됩니다. 네, 코딩이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경은 간단하게 이제 적을 처치하고 천하무적이 됐습니다.
자, 이 위에 가면은 이제 거인이 있는데, 자, 한번 다투어 보도록 하죠. 자, 거인이 2명이 있습니다. 자, 공격을 해도 전혀 데미지를 입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러나 주인공은 체력은 데미지를 입고 있지 않은데, 자, 마법을 사용하면 매지카와 지구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주인공이 이렇게 천하무적이 되어버리면, 뭐 마법이 닳든지, 지구력이 닳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 캐릭터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있으나, 적의 캐릭터들은 에너지가 계속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마법에 이제 물약을 먹고, 현재 힘을 더 키웠습니다. 네, 현재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는 다른 모드가 이제 설치되어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국 캐릭터는 이제 무적인 상태가 됩니다. 네,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현재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장비를 착용하고 이번에는 맨손으로 한번 싸워볼게요. 맨손이나 뭐 칼을 들고 싸우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천하무적이 돼버렸으니까. 주인공이 싸우고 있는데 힘이 상당히 약하네요. 거인의 체력이 잘 닳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주인공 캐릭터의 이제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원래 이제 코드 값에 있는 지점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쪽 명령어가 어떤 주소를 접근하는지 알아보기 이 메뉴를 선택해주고 그러면은 접근하는 이제 코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하고 적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체력 값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중앙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주소 공간 공통점 찾기 기능을 이용해가 첫 번째에 등록해주고 나머지 적의 캐릭터를 전부 선택 후 주소 공간 공통점 찾기에 선택 묶음 위로 이제 선택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점 찾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다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인공 캐릭터나 적의 캐릭터의 고유한 ID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점 찾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주인공 캐릭터를 천하무적으로 만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값이 변경되지 않는 정적 데이터 값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값을 변하는 그런 데이터 값을 이용하면 스크립트 작성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